안녕하세요. 저는 이버스 컴퍼니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장준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버스 컴퍼니의 데이터 플랫폼 팀이 데이터브릭스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데이터브릭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 저희 이버스 컴퍼니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버스 컴퍼니는 글로벌 팬덤 플랫폼 기업으로 고객 경험을 확장함으로써 팬덤 문화를 혁신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전 세계 팬과 아티스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글로벌 팬덤 플랫폼 위버스와 커머스인 위버스 샵을 출시했고, 지난해 4분기를 기준으로 매월 680만 명이 넘는 팬이 위버스를 방문해 자신이 사랑하는 아티스트를 지지하고 이들의 상품을 소비하는 등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위버스 컴퍼니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수집되는 데이터 또한 나날이 늘어갔는데요. 당시에는 데이터가 단편적으로 수집되고 여러 조직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요청에 따른 데이터 사일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집된 데이터를 관리할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방대한 고객 데이터에서 팬에 대한 인사이트를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게다가 운영 환경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방법 외에는 실시간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방법도 전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커뮤니티 실시간 가입자 수, 실시간 판매 현황 등 여러 조직에서 언제 데이터를 볼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셨고, 단편화된 데이터로 인해 같은 데이터를 여러 번 추출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등 운영 환경의 복잡성과 그에 따른 인프라 비용이 커지기만 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설명드리자면 AWS EMR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기도 했었는데요. EMR은 대규모 데이터 수집에서는 성능이 떨어져 여러 문제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수집된 데이터 특성에 따라 분석 용도로 MySQL, PostgreSQL 등 각기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사용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데이터 조회 시에도 쿼리 문법이 달라지거나 두 시스템 간의 조인 연산이 불가하다는 등 여러 제약사항이 존재했었습니다. 위버스 컴퍼니는 이러한 한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데이터브릭스를 통한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현재 위버스 컴퍼니 데이터 플랫폼을 도식화해 본 것인데요. 그림 중간 부분을 보시면 데이터브릭스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이 위버스 데이터 플랫폼의 근간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로그 데이터와 클라이언트 로그, 마케팅 솔루션 등 여러 소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데이터브릭스 델타 레이크로 통합 수집하고 있습니다. 로그 외에도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분석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데이터 분석 요구사항에 따라 배치 혹은 실시간 파이프라인을 구축해뒀습니다. 수집한 로그와 데이터는 데이터브릭스 클러스터를 통해 분석, 가공 등 ETL 작업에 활용하기도 하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서비스인 타블로와 통합해서 시각화 대시보드로 제작되기도 합니다. 덕분에 사용자는 데이터 품질이나 처리량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이 데이터브릭스 델타 레이크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쉽고 빠르게 보고서와 시각 자료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브릭스가 데이터 기술 스택에 안정적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위버스 컴퍼니에서는 모든 데이터에 신뢰할 수 있는 통합 정보 출처를 제공하고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버스가 데이터브릭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집하는 모든 데이터는 델타 레이크로 적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데이터브릭스로 수집된 데이터의 99%를 아파치 파케이 기반의 델타 테이블 포맷 형태로 S3에 저장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브릭스가 지원하는 캐싱 및 최적화 덕분에 성능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 위버스 컴퍼니에서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부재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브릭스를 도입함에 따라 저희는 실시간 파이프라인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실시간 파이프라인에서는 CDC라는 체인지 데이터 캡처, 즉 데이터 변경 사항을 추적하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덕분에 온라인 티켓 판매 현황과 커뮤니티 가입자 현황 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싶은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시각화하거나 조회하는 부분은 이미 많은 사례가 있기에 여기에서는 오히려 실시간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델타 레이크에서는 델타 테이블 포맷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한 덕분에 트랜잭션 보장을 위한 엑시드 트랜잭션과 머지 인투 연산을 지원하고 있고, 데이터브릭스의 오토로더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측 위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앞서 보여드린 데이터 플랫폼을 도식화한 그림에서 실시간 파이프라인 부분만 다시 그려봤어요. 첫 번째로는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생하는 바이너리 로그를 AWS DMS라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툴을 이용해 S3 저장소로 파일 형태로 적재를 하고요. 이러한 트랜잭션 로그가 S3에 파일 형태로 추가되고 나면 이후에 데이터브릭스의 오토로더 기능을 사용해 데이터브릭스 잡 클러스터에서 수집된 로그를 읽어올 수 있습니다. 오토로더는 S3에 파일이 추가되면 파일이 추가되었다는 알림을 AWS Q 서비스로 전달하고 스트리밍 잡에서 데이터를 로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데이터브릭스가 오토로더와 클라우드 리소스 관리를 위한 API를 제공해주는 덕분에 AWS S3 버킷 노티피케이션, SNS, SQS를 간편하게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트랜잭션 로그는 데이터브릭스 스트리밍 잡 클러스터에서 우측 아래에 보이는 머지 인투 구문을 사용해 기존 데이터와 병합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코드를 설명드려보면 두 데이터 집합에서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는 유니크 킥 값을 기준으로 트랜잭션 연산을 수행하는데요. 병합하려는 데이터가 이미 존재하든지 여부에 따라 딜리트 혹은 업데이트 연산을 수행하고, 기존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새롭게 데이터를 추가하라는 코드입니다. 코드가 정말 간단하죠? 저희가 CDC 파이프라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제 코드도 100줄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머지 인투 구문의 빠른 처리 속도로 인해서 레이턴시, 즉 지연 시간도 5분 이내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CDC 파이프라인은 앞서 언급드렸듯 온라인 티켓 판매 현황이나 커뮤니티 가입자 현황 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이외에도 비즈니스 측면에서 여러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 더 이상은 데이터를 언제 볼 수 있나요? 와 같은 질문은 저희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고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데이터에 바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데이터브릭스의 멀티 워크스페이스 기능과 액세스 컨트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멀티 워크스페이스는 사용 목적에 따라 데이터브릭스 환경을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위버스 컴퍼니는 플랫폼 기업이기에 여러 관계사와 협업을 하고 있고, 델타 레이크를 통합 수집된 데이터를 조회하고 분석하는 부분에서 다양한 팀들의 데이터 접근을 제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침 올해 서울 이전에 데이터브릭스 E2 아키텍처가 출시됨에 따라 멀티 워크스페이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법인별 그리고 테스트 및 운영 환경별로 데이터브릭스 워크스페이스를 분리했습니다. 하지만 워크스페이스가 분리되더라도 물리적인 데이터 파일은 클라우드인 AWS S3 저장소에 위치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중복해서 생성하거나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데이터를 이용하는 사용자 접근 제어의 경우에는 사용자 그룹별로 접근을 세분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가 위치한 물리적인 저장소
S3에 대한 접근 권한을 AWS IAM으로 설정하고 각 팀별로 데이터브릭스 클러스터를 생성해서 인스턴스 프로파일로 데이터 접근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브릭스에서는 워크스페이스, 노트북, 클러스터와 잡까지 모든 리소스 권한을 각기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팀별로 접근할 수 있는 리소스를 제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사용자 그룹에서는 데이터를 조회할 때 제한된 접근만을 부여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하는데요. Select 혹은 Modify 등 SQL 퍼미션을 세밀하게 제어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러한 테이블 ACL 권한 설정 부분은 모두 테라폼 코드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 및 이력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버스에서는 데이터브릭스 워크스페이스와 클러스터를 사용 목적에 따라 분리해서 각 팀별로 독립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사용자 그룹별로 세밀한 접근 권한을 설정해서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려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데이터브릭스의 노트북, 레포, 클러스터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드릴게요. 데이터브릭스에는 엔지니어, 데이터 애널리스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데이터를 조회하려는 다양한 직군이 접속하게 되는데요. 데이터브릭스의 큰 장점 중 하나는 개인이 별다른 설정 없이도 단순히 계정만 있으면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브릭스에 로그인하게 되면 개인별로 독립적인 데이터 작업 공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버스 컴퍼니에서 데이터브릭스에서 접근하는 모든 사용자는 나만의 작업 환경에서 노트북에서 지원하는 파이썬, SQL, 스칼라, R 중 원하는 언어를 선택해서 자유롭게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버스 컴퍼니에서는 데이터브릭스 노트북을 운영 ETL 파이프라인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우측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저희는 개인별 레포와 공용 레포로 구분해 두고 작업자가 작성한 노트북을 개인 레포에서 업로드하면 풀 리퀘스트를 거쳐 공용 레포로 자동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워크플로우 관리 플랫폼인 에어플로우에서는 공용 레포에 위치한 노트북을 호출하고 지정된 노트북을 데이터브릭스 잡 클러스터가 수행하는 방식으로 파이프라인을 구성해 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데이터브릭스 노트북이 운영 ETL 파이프라인에서 중요한 빌딩 블록이 되는 셈이죠. 데이터 추출에 필요한 단순한 SQL 구문이라 하더라도 운영 ETL 파이프라인에서 사용이 된다면 SQL 에디터가 지원되는 노트북으로 쉽게 편집하고 레포 기능을 통해 이력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에어플로우 로컬 환경을 구축하고 테스트하기 어려워하는 다른 직군분들을 위해 반복적인 에어플로우 배치 스케줄을 쉽게 구성할 수 있게끔 에어플로우 레포지토리를 데이터브릭스 레포로 연동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에어플로우 대그 작성을 쉽게 할 수 있는 템플릿을 미리 생성해 두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에어플로우 개발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데이터브릭스 노트북 작업만으로도 에어플로우 대그를 작성해서 배치 스케줄을 구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트북과 레포 기능 덕분에 생산성과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전 슬라이드에서 각 팀별로 클러스터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용자가 개발하면서 원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클러스터에 설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자주 쓰는 라이브러리가 있다면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를 사용해서 미리 설치해 두고 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의 경우 여러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별도 도커 이미지로 생성해 둔 다음 클러스터를 구동할 때 해당 이미지를 참조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구성해 뒀습니다. 이렇게 각 팀별로 최적화된 클러스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별 잡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도 저희가 사전에 정의해 둔 옵션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클러스터 폴리시를 적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버스 컴퍼니가 데이터브릭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요약하자면 델타 레이크를 통해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터 단편화와 사일로 현상을 해결했고, 델타 테이블 포맷과 데이터브릭스의 오토로더, 머지인트 기능 덕분에 손쉽게 실시간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용 목적에 따라 워크스페이스를 분리하고 역할 기반에 따라 사용자 그룹별로 접근을 제어했고, 마지막으로 커스텀한 클러스터를 제공하고 노트북과 레포를 운영 환경 ETL 파이프라인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도 설명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데이터브릭스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측면에서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만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간추려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외에도 데이터브릭스를 이용한 정말 다양한 워크플로우와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아쉽게도 이 부분은 다음 시간을 기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위버스 컴퍼니는 데이터브릭스 레이크하우스로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 덕분에 데이터 관리에 대한 운영 효율성과 생산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이제는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한 구성원이라면 누구든 데이터에만 집중이 가능하게끔 모두 같은 플랫폼에서 작업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위버스 컴퍼니의 데이터 분석 여정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 앞으로도 소비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더욱 현명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데이터 기반의 여정을 떠날 분들도 적극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앞으로 점점 더 진화할 위버스 컴퍼니의 데이터 플랫폼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